안녕하십니까. 정동건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첫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풍수하고 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미신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 주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야 풍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두면 찬 기운하고 뜨거운 기운이 섞여서 기가 혼란스러워지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은 미신입니다. 주방에서 칼이나 칼꽂이가 보이면 안 좋다. 이 말은 풍수가 맞습니다.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가 적당한 높이로 있으면 보기도 괜찮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칼은 칼꽂이에 꽂혀 있어도 칼 자체의 날카로운 느낌이 사람을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칼은 서랍에 넣거나 주방 가구 안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가 방문하고 아주 가깝게 있거나 침대가 계단 옆에 바짝 붙어 있거나 침대 위로 이런 보가 지나가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은 풍수가 맞습니다. 침대가 방문하고 가까우면 불안하고 산만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이렇게 침대 옆에 바짝 계단이 붙어 있으면 역시 안정감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침대의 좋은 기운이 계단을 따라서 굴러나간다. 계단이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 경사를 따라서 좋은 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침대 위에 이런 보가 지나가면 이 보가 누워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방의 크기, 가로 세로 길이, 창문하고 방문을 무시하고 침대가 어느 특정 방위로, 특히 동쪽이나 남쪽으로 꼭 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보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믿고 침대를 배치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정문 쪽이고 쭉 걸어 들어오면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거대한 협곡 같은 곳이 보입니다. 대단히 웅장하고 특이합니다. 정문 쪽에서 봤을 때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를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유명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ECC 내부입니다. 층수는 6층 정도지만 규모가 아주 크고 강의실하고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썩 유쾌한 모양이 아닙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ECC 자리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고 이 운동장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모양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눈에도 거대하고 웅장하고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길이 참 멀고 높기도 하다.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대하고 세련된 것은 눈으로 보이는 느낌이고, 이 길이 멀고 높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이 건축물 본질의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선 집터를 주변보다 조금 높이는데, 여기는 이 학교에서 제일 넓고 힘이 있는 운동장 자리를 지면보다 낮게 푹 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좋은 땅에 이 능선을 따라서 지맥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지맥이 발현되는 지점에 이런 건물들이 모여 있고, 그 중앙에 바퀴의 중심축처럼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땅이 푹 꺼져 버렸으니까 바퀴의 축이 없어져 버린 셈이 됩니다. 학교를 보면 보통 정문을 지나서 정문 가까운 앞쪽 부근이나 중앙 부근에 눈에 띄게 큰 운동장을 만드는데, 이 운동장이 오행의 토의 역할을 합니다. 중심의 기운이 됩니다. 이곳이 수레의 축이 되어서 사방의 기운을 연결하고 순환시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운동장이 자신감, 자부심,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힘, 저력,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좋은 기는 푹 꺼진 땅속이나 높은 계단으로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집이 주변보다 낮으면 부자도 점점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 건물을 표현하자면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의 발판이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대하고 세련됐지만 내공도 없고 알맹이가 없다. 이 건물은 유명한 건축가의 탁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채택한 책임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주로 기능적인 부분하고 신미성, 세련미, 희귀성의 설계에 역점을 두는 현대의 건축가들은 그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진정한 대가라면 알지는 못해도 그 본질을 느낄 수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운이고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풍수적 비보를 한다면 이 계단에 뭔가 특별한 볼거리를 전시를 해서 길은 멀고 높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고, 또 푹 꺼져 있는 땅을, 이렇게 푹 꺼진 땅을 생기있고 화려한 조명으로 잘 채우면 어느 정도 균형을 회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향이 좋은 새 집에 이사를 가면 오래된 병이 낫는다. 이 말은 제 경험으로 보자면 대단히 훌륭한 말입니다. 향이 좋다는 말은 전망이 좋다, 특히 햇볕이 잘 든다, 이런 뜻입니다. 동향이나 동남향보다는 남향이나 약간 남서향이 더 좋습니다. 남서향은 무조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은 바보 같은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질병이 나으려면 좋은 의사의 치료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화장실 문입니다. 두 문이 가깝고 화장실 문이 안방문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이런 드물겠지만 의미적으로 유사한 상황은 많습니다. 이 집에 사는 식구들은 씻고 치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돈은 잘 모으지 않고 사치하고 낭비를 일삼게 됩니다. 큰 것은, 실제로는 작지만 커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의 의미까지 삼켜버립니다. 풍수의 활용에 꼭 필요한 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로의 명물 피카디리 극장입니다. 전면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지하로 가는 극장 입구가 있습니다. 전면이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서 보면 극장으로 가는 통로가 길고 어두워가지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봐도 역시 어둡고 깁니다. 사람은 길고 어두운 통로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극장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이 있었다면 이렇게 독립된 입구에 약간 긴 통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커피숍 자리에
극장 매표소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나서. 물론 지하에 메인 매표소가 있지만 밖에서 눈에 확 띄는 이 매표소가 상징적으로 이 극장을 대표하는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매표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바닥이 어중간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매표소 같은 중요한 시설은 이런 경사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사로에 빈약하고 위태롭게 나홀로 매표소가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고객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상황이 건물 전체의 매출을 떨어뜨리게도 됩니다. 지금은 커피숍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평평한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건물은 여기저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전면도 단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툭 튀어나온 여기도 문제입니다. 피카디리 극장 같은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은 땅 주인이나 건축주의 욕심 그리고 어리석은 설계자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크든 작든 건물의 입구와 로비 그리고 전면을 살짝 고쳐서 웃는 얼굴로 만들면 임대가 늘어나고 건물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제가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와 전면 그리고 입구를 들어가서 로비를 살짝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집이나 건물을 두고 방위가 합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논하는 것은 풍수가 아니라 어리석은 미신입니다. 풍수는 균형이나 조화를 통해서 공간의 본질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풍수를 잘 이해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만 풍수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사람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칩니다.